자, 오늘은 기계 설계에서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실수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뼈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랑 실제 산업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냥 도면 위에 선 하나 긋고 숫자 하나 적는 건데 이게 나중에 회사 전체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실수 유형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런 실수들은요, 당장 눈앞에서 뭐가 터지거나 부서지진 않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 원가를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부풀려 버리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정말 흔하게 자신도 모르게 돈을 줄줄 세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과도한 공차 설정입니다. 물론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자, 여기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0.1mm랑 0.01mm. 그냥 보기엔 소수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 소수점 한 자리를 더 빡빡하게 만드는 순간 이건 그냥 더 좋은 부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공차가 이렇게 타이트해지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 가공하는 분 손에서 나오는 체온 때문에 아니면 공장 옆으로 트럭 한 대만 지나가도 그 진동 때문에 부품이 스펙아웃, 즉 불량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공 시간은 길어지고 검사는 더 깐깐해지고 비싼 특수 장비까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대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량률이 거의 2배로 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기계에 좀 더 돌리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부품 절반을 그냥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면에 공차를 넣는 건 말 그대로 생산팀이랑 예산 가지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품이 정말 그 정도로 정밀해야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가능한 한 가장 넓은 공차를 주는 게 정답입니다. 자, 비슷한 조용한 암살자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잉 설계랑 표준화 무시.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튼튼할 필요 없는데 막 두껍고 무겁게 만든다거나 이미 시장에 널리고 널린 표준 부품이 있는데 굳이 특이한 걸 만들어서 쓰는 거죠. 여기 이 볼트 한번 보세요. 왼쪽 표준품은요. 그냥 몇십 원이면 사고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맞춤형은 어때요? 이거 하나 만들자고 기계 세팅 새로 해야지, 재료 구해야지, 열 처리까지. 그냥 모든 게 다 돈이고 시간인 겁니다. 공급망 전체가 복잡해지는 건 덤이고요. 자, 이런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쩌면 오늘 다룰 내용 중에 가장 비싼 실수로 이어집니다. 바로 설계 변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말 그대로 소통의 재앙이죠. 업계에서는 이걸 리비전 유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면을 A 버전에서 B 버전으로 정식으로 딱 업데이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하고 이메일 하나 띡 보내는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CAD 모델은 고쳤어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이메일도 보냈죠. 이걸로 해주세요 하고. 며칠 뒤에 웬걸 9버전 부품 5,000개가 공장에 떡하니 도착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네, 이제 여러분은 아주 비싼 고철 더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 공식적인 구매 서류에는 9버전 도면 번호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생산 과정에서 발견되는 실수들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다룰 건 더 무서운 겁니다. 왜냐고요? 조립이 다 끝나고 심지어 고객 손에 들어간 다음에야 문제가 터지거든요.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설계에는 그레이드 8 강도의 볼트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 업체에서 이거랑 비슷한 그레이드 5 있는데 이걸로 쓰시죠? 할 때 뭐 안전율 높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피로 강도나 진동 저항, 열팽장 같은 중요한 특성들은 싹 다 무시하고 말이죠.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분명히 부품 하나하나는 검사 다 통과해서 합격품 스티커까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합쳐서 조립하려고 하면 조립이 안 돼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황당한 문제가 바로 다음 실수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원인은 바로 공차 누적입니다. 각 부품마다 조금씩 허용된 오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악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허용치 내에서 제일 크게 만들어주고 다른 하나는 제일 작게 만들어져서 만나면 결국 서로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다 합격품인데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구멍은 허용치 내에서 제일 작게 가공되고 피는 허용치 내에서 제일 크게 가공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둘 다 스펙 아니라서 합격품입니다. 근데 막상 조립하려고 하니 어때요? 틈새가 0.00mm, 즉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차 누적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그냥 부품 몇 개 버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라인이 멈추는 순간 분당 1,00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 못하고 서 있는 수많은 인력과 멈춰버린 설비, 그 비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나는 그냥 부품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적인 제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설계자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결국 가장 비싼 실수는 머리가 나빠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경험 부족, 디테일에 대한 관심 부족, 그리고 이 부품이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단순히 부품을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훌륭한 엔지니어와 그저 그런 엔지니어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다룬 교훈들을 잘 적용해서 꼭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